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선형대 수학의 마지막 장인 이제 선형계획법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형대 수학 마지막 장을 공부하면서 선형계획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실제로 최적화 문제를 다루는 선형계획법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풀이법에 대해서 어떤 기하학적 의미와 수치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이제 9장을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다룰 내용은 일단 선형계획법의 어떤 기하적 소개,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 다뤄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어떤 제품 두 가지를 만드는데 두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드는 어떤 비용적 제한이 얼마로 한정되어 있다. 그럼 그 안에서 이 A라는 제품을 몇 개 만들고 B라는 제품을 몇 개 만들어야지만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최대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A 제품과 B 제품의 개수를 찾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하나의 선형계획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선형계획법의 기하적 소개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혹은 다루셨을 법한 어떤 그래프 두 개를 그리고 나서 그 직선에 대해서 만나는 교점, 혹은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는 목적 함수를 만들고 그 목적 함수가 그 영역 안에서 어떤 지점에 있어야지만 그 목적 함수가 최대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 바로 선형계획법의 기하적 소개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하적 소개, 그 시각적으로 풀이하는 그 방법, 그리고 이제 시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적인 방법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방법 외에 이제 심플렉스 메소드라고 해서 실제로 이러한 선형계획법을 풀이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이제 다뤄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하는 목표대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즉 이익을 최대화할 것인지 혹은 소모되는 자원을 최소화할 것인지 그런 어떤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이제 맞추기 위한, 목적에 이제 합당하는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떠한 효율적이란 말은 곧 최적화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최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다양한 회사에서 이러한 선형계획법을 이용해서 최적화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최적화된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경영을 해 나아가는 그런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선형계획법의 기하적 소개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면요. 일단 선형계획법의 기하적 소개는 선형부등식계를 다룹니다. 선형부등식계라고 하는 것은 선형방정식계라는 다르게, 선형방정식계는 어떤 함수의 오른쪽 항의 상수값으로서 이퀄리티, 즉 이퀄이 있어서 뭐는 뭐다 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만, 선형부등식은 어떤 영역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혹은 작다 크다 라는 형식으로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어떤 최적의 옵티멀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이제 어떤 이러한 선형 부등식계를 분석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형 계획법은 문제를 최적회로 도달시키기 위한 선형 부등식계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때 선형 부등식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선형 방정식계는 여러분들 x 플러스 2y 이퀄 6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지만, 일단 이 x 플러스 2y는 이제 6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하는 것은 선형 부등식계로서 이 직선의 아래 영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선형 부등식계를 이용해서 요 영역 내에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도출하고자 하는 값이 최대값을 가지거나 최소값을 가지게 하는 그 영역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때 해당되는 x랑 y의 값은 어떤 값을 갖게 되느냐를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선형계획법을 푸는 어떤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직선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리니어 이퀄리티라고 합니다. 자, 리니어 이퀄리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등식으로 표현되는 선형 부등식 개를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이제 리니어 이제 이니퀄리티라고 합니다. 이니퀄리티. 자, 그래서 부등식 그리고 이제 등식의 형태로 선형 방정식계, 부등식계가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형 계획법에서의 어떤 이 부등식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이나 대상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그거죠. 제가 어떤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 한 달에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1,0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또 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A 제품과 B 제품 두 개로서 그 A 제품과 B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수는 모르겠지만 그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요 A 제품에 소요되는 어떤 비용과 그리고 A 제품이 생산되는 개수를 X라고 놓는다면 이러한 형식이 되겠죠. A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금액 곱하기 X 플러스 B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B 곱하기 Y. Y는 B의 생산 개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될 것이고 그 비용이 저희가 현재 이제 1,000만 원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제약 조건을 선형 부등식계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형 계획법, 즉 리니어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실제로 해석해야 되는 혹은 이제 분석해야 되는 그 대상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 제약 조건, 부등식계로서 제약 조건을 표현하고 그 제약 조건이 시각적으로 이런 그래프로 표현이 되면서 우리는 요 안에서 실제로 X랑 Y는 개수를 또 의미하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전부 다. X랑 Y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요 영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익을 나타내는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하는 목적 함수를 정의함으로 인해서 이 영역 안에 어떠한 x, y 값을 정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볼 수 있을 뿐더러 이익을 최대로 만드는 어떤 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선형 계획법에 대한 이제 최적해를 도출하게 되는 그 지점이 될 것이고요. 그 지점을 찾는 방법이 이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제약 조건부터 시작해서 다뤄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최적해를 구하는 이제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이제 예제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제약 조건을 도출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어떤 이제 회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제 프론터 1과 프론터 2라고 하는 두 종류의 카메라를 생산한다. 1과 2라는 카메라를 생산하는데 프론터 1을 생산하는 데는 대당 10불의 비용이 들고 프론터 2는 대당 15불이 든다. 그리고 생산에 쓸 수 있는 총 자금은 이제 여기서 저와 함께 나눴던 내용이 나오죠. 23,500불을 이제 총 생산하는 데 쓸 수 있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생산과 관련된 이 금전적 제약 조건을 선형 부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회사가 프론터 1을 X대 생산하고 프론터 2를 Y대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당 10불, 대당 15불인 이제 카메라 프론터 1과 프론터 2의 X, Y대 총 생산 비용은 당연히 10불 곱하기 X, 15불 곱하기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생산 비용은 당연히 10X 플러스 15Y가 되고요. 그리고 제약 조건은 당연히 총 생산하는 데 쓸 수 있는 비용이 23,500불이기 때문에 10X 플러스 15Y는 23,500불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리니어 프로그래밍 내에서의 이제 제약 조건을 선형 부등식계로 표현한 이제 간단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어떤 회사가 두 종류의 마이크로 컴퓨터 주피터와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를 생산하는데 주피터 컴퓨터를 조립하는 데는 대당 27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코스모스 컴퓨터는 이제 34시간이 소요된다고 나왔어요. 자, 이때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총 시간은 노동 시간은 뭐 800시간이다. 근데 이때 이 제약
조건을 뭐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당연히 대당 27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주피터 컴퓨터 X대의 총 조립 시간은 27X.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 컴퓨터는 34Y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총 소요 시간은 이 두 개를 더한 시간이고 27X 플러스 34Y를 이제 800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총 이제 소모하는데 걸리는 이제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80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비용은 뭐 얼마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을 전부 다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약 조건을 표현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예제 1과 예제 2에서 나온 선형 부등식을 시각적으로 이제 2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영역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X와 Y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X, Y를 나는 뭐 한 대만 만들고 그 영역에 해당이 되니까 두 대만 만들래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제 이익이 나긴 나겠지만 이익이 맥시마이징, 즉 최대화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막 넣어봐서 다 하나씩 넣어본 다음에 일일이 다 넣어보고 그 최대화되는 그 값을 찾아서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시각화해서, 즉 기하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최대화를 혹은 최소화를 이제 가능하게 하는 XY 값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 장에 심플렉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부터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